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밤사이 100분 토론은 국힘 짬용들의 대환장 파티와는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였습니다. 국힘은 비전과 정책도 없이 그냥 반 이재명 성토대회였기에 MBC는 당 비전이 반 이재명 8명 모여 성토대회라고 제목을 붙일 정도였고, 동아일보 역시 대선 주자들이 주어진 발언 시간 10분 대부분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당내에선 모두의 제1비전이 이재명 때리기였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세차게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결국 이 비전대회는 반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을 맺었는데요. 도대체 내란당이 왜 갔는지 싶을 양양자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되는지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곳에서 신정권 창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양자가 하면 신정권 창출 기억하십시오. 막 나가는 것이겠죠. 반면에 국짐처럼 도른 빌런들이 없긴 해서 밋밋한 지점도 있었지만 100분 토론은 크게 상대를 까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만 나가서 집중하고 보면 좋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김경수는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는지 재미는 크게 없었지만 그래서도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발언이 돋보였던 지점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 후 집무실 관련 발언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후 청와대를 빠르게 보수해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지금 당장 또 어디 다른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국민 혈세를 들여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개헌 문제 등으로 가능할진 모르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집무실이 종착지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내란 세력들에게 무서운 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재명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청률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문영배 재판관의 배우자 이경아 분도 미인이셨고 아들도 똑 닮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 탄핵 선고 과정에서 별별 썰이 다 돌기도 했었는데요. 평이가 길어지는 이유는 김복형이 미용실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 파마하고 온 김복형에게 진보 성향 정계선이 직무유기하지 마라 고성 등 별별 이야기가 많았지만 어제 문영배 이미선 퇴임식에서는 이미선 재판관에게 함께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한덕수 대행의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헌재가 제동을 건 상태라 오는 6월 3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다시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한덕수 총리 국정원장은 책임없나 홍장원의 일침,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한덕수랑 국정원장에게 홍장원 1차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 계엄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핵심 증언을 한 홍장원 1차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덕수, 조태영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인데요. 홍장원, 비상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은 총리가 아닌 것이고 장관이 아닌 것인가요? 아무리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다 하더라도 계엄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계엄 당일로 돌아가 윤회 전화를 받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홍장원, 생각 같으면 왜 그러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 못 드렸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럼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도는 한번 좀 여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감정이 섞여서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이런 거 보면 덕수도 어서 잡아놓아야겠는데요. 그리고 조태영 역시 김건희와 왜 문자질을 했는지도 반드시 경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의당이 아직 존재했는지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권 대표는 우선 추증 과제로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동성혼 법제화, 인권 존중, 난민법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정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새 당명을 제안해주세요 팝업이 있었고 22일까지 새 당명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는 한국공산당도 있고 평등사회당 등도 있었는데요. 반면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의업당이 압도적이네요. 번외 윤어게인 대림동 아닌 자양동으로 간 이유, 윤어게인인지 뭔지가 한바탕 쇼를 한 가운데 이들이 갑자기 건대 입구역 인근 집회 후 자양동 양꼬치 거리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집회를 마친 이들은 해산한 뒤에도 몰려다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이어갔고 종업원들과 충돌했다. 한 가게의 중국인 점원은 병원에送됐다.
이날 자유대학 주최로 열린 윤 어게인 집회 참여자 1200여 명은 서울 성동구 뚝섬역에서 광진구 건대 입구역까지 행진하며 반국가 세력 척결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등을 외쳤다. 신고된 집회 시간이 끝나자 주최 측은 해산하자 피켓 들고 다니면서 술도 한잔하시고 건대를 윤 어게인으로 물들이자라고 말했다. 집회 참여자 200여 명은 귀가하지 않고 북을 치며 건대 입구역 인근의 골목길로 향했다. 주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밀집한 이른바 양꼬치 골목이 있는 곳까지 1km가량 행진이 이어졌다. 관에서 빛나는 인생님은 커뮤니티에 윤 어게인 대림동 아닌 자양동으로 간 이유에 대해 대림동 조선족은 상황이 매우 다름, 괜히 가서 시비지 걸다간 처맞기 딱 좋다. 한마디로 쫄아서 대림동, 가리봉동, 안산 같은 중국인 본진에는 못 들어가는 거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100분 토론 우직했던 마무리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와 통합, 단결, 탈환이 강조되었는데요. 이재명, 국민 여러분, 정권을 교체하고 국정을 책임질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치 집단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기에 있던 누가 되던 간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하고 또 단결해서 국민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도록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통합된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의 발언이네요.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대했던 윤 어게인 신당은 실패한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인이 함께 기댄 주술의 약발도 헛꿈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이어지는 주술 권력의 연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당장 관세 협상에서 손 떼고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 제1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다음 주 내에 한덕수 대행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무슨 요일, 어느 시간이든 한 대행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관세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출마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입니다. 사전선거 전국 유람을 다니며 면담을 피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마할 건지, 언제 사퇴할 건지, 주술의 자문을 받았는지, 윤석열과 상의했는지, 공직 사퇴 시한 전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 카드로 쓸 국익은 무엇인지 제 5가지 질문에 답하길 요구합니다. 질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불출마 선언 한마디로 대신하면 됩니다.